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론술 전형으로 의대 합격한 우리 선배님 오시고 떻게 수능 후에 공부했는지 과학 선택 과목이라든지 약점 극복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제 조언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론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참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생명론술로 논술 준비하셨는데 수능 선택 과목은 뭐였나요? 저는 화학 1과 생명과학 2를 선택했었습니다. 수능과 논술 둘 다 생투로 준비했지만 논술에서는 생 1의 개념도 다뤄져서 부족한 부분만 따로 보완했습니다. 음, 선택 과목 외에 생원도 나오고 다른 것도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생 1의 경우는 내신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둔 자료가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론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했습니다. 제시문에서는 이제 생 1이나 생 2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념을 추가로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제시문 분석하는 연습을 위주로 했고 제시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 1 또는 생 2와 연관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생명과학 공부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생원의 항상성 부분이 조금 공부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논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방금 말한 항상성 개념처럼 가끔 개념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들은 찾아보고 보완하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논술 수업이 도움이 됐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기출을 시간 재고 실전처럼 푼 다음에 해설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문제 해설해 주시면서 제시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관련된 개념들도 폭넓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쓴 내용 갖고 또 첨삭도 해줬잖아요. 그럼 첨삭은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또 얘기해 볼까요? 아, 제가 사실 처음에 논술 준비를 시작했을 때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했고, 제시문 분석을 잘 하지는 못했어서, 초기에는 이제 첨삭을 받아도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5일 정도 학원을 다녔는데,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첨삭을 받고, 그 바탕으로 다시 고쳐보고 오답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다시 전체를 작성해 본 경험은 있었나요? 아니요. 그 5일 동안 연습하면서 이제 수리 논술이나 학교도 가야 되고 다양한 일정들이 있었어서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전체를 다 작성하기보다는 이제 집에 가서 오늘 기출에서 몰랐던 개념들 아니면 중요한 답안 작성 요령 같은 것들은 따로 복습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학원 수업을 잘 활용해가지고 빠듯하게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고 또 막 그 현역으로 학교도 다니고 또 수능 끝나면 사실 놀고 싶기도 했을 건데 다시 논술이 있어가지고 거의 12월 초가 될 때까지 사실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사실은 제가 국어를 가채점표를 제대로 써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서 그 실제로 성적 나온 거보다 조금 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논술 준비를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간절했기도 했고 이제 그래도 학교에 가서는 공부 안 하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래도 멘탈적으로는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정신력을 가지고 유지할 때 사실 다른 친구들은 의대를 안 본 친구들 많으니까 나 혼자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극복한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논술이 사실 의대도 그렇고 지금 수학만 보는 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과학 논술을 함께 보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과학 논술을 같이 보면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 저한테는 또 제시문이나 실험 자료에서 이해력과 논리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과학을 좋아하거나 논리적으로 글쓰기에 강한 친구들이 더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주대 같은 경우는 과학이 한 10문제쯤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당 시간 배분 어느 정도 했는지.
저는 그 할당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부러 더 조금 잡기는 했는데요. 소문항 하나당 한 5분 정도씩 잡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답안을 길게 쓰는 것도 그렇고,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보는 것도 그렇고, 사실 논술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자, 논술을 두려워하는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의대를 지망하면서도 논술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의대 논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유리한 학교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생각보다는 해볼 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시문 해석과 실전 연습입니다. 기초 개념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를 시간 재고 풀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과정이 특히 아주대 논술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기출 공부하실 때는 채점 기준표도 같이 보시면서 제시문이 답안 작성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저도 합격생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서 느낀 것이 그만큼 학교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진짜 교수님들이 아주대 같은 경우 문제 굉장히 정밀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열문항을 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진짜 열심히 훈련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대에 와보니까 좋은 점이 있다. 하나만 알려주세요. 고등학생 때와는 또 다르게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새롭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지만 이제 내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구나 하는 실감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생명론술의 어떤 점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볼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적은 인원에 그 의대에 합격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생명론술을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연습을 해서 내년에 합격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